김정은 제1위원장의 야심작 제7차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동향을 분석해보고 한반도 정세 전망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한 발이 발사 대기 상태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 15일에 발사를 했다가 한번 실패한 건데 이 짧은 시간 내에 결점을 보완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감히 10여일 만에 네. 다시 발사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지난번에는 쏘자마자 수초 만에 이게 떨어져서 발사 관계자들이 죽고 다치고 10명이 죽고 다치고 했다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상당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끌 텐데 바로 저는 바로 다시 쏠려고 하는 이유가 이 미사일 자체가 러시아제 R-27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여러 번 걸쳐서 시험 발사를 했고 그걸 갖다 북한이 몰래 한두 발 정도를 이렇게 밀수입을 해서 네. 공작을 통해서 밀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역설계한 것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이 북한 내에서는 지난 4월 15일이 최초의 시험 발사인데 10년 전에 북한이 바로 이 무수단 미사일의 전신인 사거리 2,500km짜리 BM-25라는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해가지고 네. 이란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네. 작전 배치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쏘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여러 차례 쏘아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비록 한 발을 실패했지만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다시 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발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SLBM을 시험 발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정말 쏜다면 어떤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15일 날 네. 실패할 때 지금 이 한 쌍을 두 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죠. 예.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연료를 주입한 당시에 나머지 한 기도 상태였다면 이게 이 연료가 액체인데요.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놔두지는 못합니다. 연료를 빼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 발사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김정봉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험 발사를 안 하고 배치해 놓은 상태다. 과거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미사일 실전 배치 이후에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실험 발사를 많이 했어요. 실험 발사를 안 하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실험 발사할 때는 됐는데요. 네. 이거 오히려 지금 발사 안 하면 구조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동안 북한이 얘기한 미사일 기술이란 게 일종의 굉장히 생각보다 과장된 게 아니냐라는 외부의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발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을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2월 7일 날 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네는 이제 광명성 사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자체가 일정한 위력을 보인다 성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할 지금 조만간 개발할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네. 설랑설레가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한반도하고 이 무수단 같은 경우에 사정거리가 지금 3,000에서 4,000km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괌까지가 미국의 괌기지까지가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네. 얘기고요.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의 안전 자체도 북한이 쥐고 있다라는 걸 시위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시험 발사할 동기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말씀대로라면 그냥 준비만 한 게 아니라 발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 출신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북한을 다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김정은이 전쟁할 마음은 없고 미국이 무시를 하니까 울컥해서 미사일을 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후지모토 겐지를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 때 네. 초청을 해서 이제 환대를 했습니다. 환대를 하고 직접 자기가 또 자동차를 운전해 가서 후지모토 겐지를 만났어요. 만난 것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나 이 국제사회에 나한테 한 번 충성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네. 내가 이렇게 환대를 한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주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한테도 봐라, 내가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책자를 썼지만은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뉘우치고 뉘우쳤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받아들여 준다 하는 걸 부하들한테도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울컥해서 뭐 좀 미사일을 쏜다 그러는 네. 것은 김정은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김정은은 굉장히 그 내성적이고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을 설계할 때도 자기가 직접 뭐 10여 번 고치고 네. 뭐 문수 물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여성적이에요. 이 양반의 그 필체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네. 그 김정은이라 필체로 이렇게 날아가듯이 않습니까? 그 자체가 거의 여성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과격하다는 측면을 이제 생각하는데, 물론 과격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치밀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할 때는 온갖 그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욱해서 쐈다는 건 좀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후지모토 겐지를 불러들여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로 이런 목표, 내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할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을 후지모토 겐지 입을 통해서 일본이나 이런 사회에다가 자꾸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전쟁할 마음 없으니까 뭐 대화하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도 끊임없이 대화는 하자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핵무기를 폐기하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 비핵화 소리 하지 말고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해서 평화정도 체결하고 하자는 것을 이제 미국에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평화를 애호한다. 그리고 현재 핵전쟁을 벌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고 일본이지 자기들은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평화를 애호한다. 이런 말을 후지모토 입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부가 결심만 한다면 언제든지 지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지난 25일 북한의 군 창건일은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꺾어지는 해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 군사 퍼레이드도 그렇게 이 성대하게 치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지난 2년간 주로 그랬어요. 대체적인 성격이. 근데 어떤 면에서는 평소에 이미 굉장히 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고 무기체계 실험을 하기 때문에 뭐 별도로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이 그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지금까지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예는 없어요. 네. 이미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실험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언제라도 쏠 수 있도록 마친 것 같으니까 혹시 이번에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쏘지 않을까 얘기했는데, 보통 북한이 전례 없는 일을 갑자기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민군 창건 기념일에 사실 핵실험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독재자들이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는 차분하고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만약에 5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뭐 한미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고를 하고 나섰고, 이 5차 핵실험이 가지게 될 이해득실을 굉장히 치밀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의하면 네. 결국 D+90일, 확실하게 날짜는 일정이 되지 않았지만 3월 2일 날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를 됐다는 걸 생각을 하면 6월 1일이나 5월 이제 31일입니다. 이때 이 1차 그 제재 이행 결의안이 지금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재 이행 결의안 보고 이전까지는 지금 중국까지도 문자 그대로 제재에 충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5월로 예정된 당대회 이전에 만약에 네. 이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중국이 이 제재에서 1차 제재 이행 보고서가 나오는 이후에도 제재에서 물러나올 명분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북한의 입장에서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네. 김정은이 핵 강성대국을 완성한 새로운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쏠 동기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떤 게 나을까를 가지고 굉장히 치밀한 득실 판단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북한이 당대회 전에 핵실험할 가능성을 조금 낮게 보시는 겁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김정은이 정말 전략적으로 식견을 네. 가지고 있다면, 중장기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5차 당대회 때 평화공세나 대화공세를
외친 다음에 네. 그리고 1차 제재 이행 보고서가 채택된 그 어간에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에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김정은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그동안 일반적인 예측과 벗어난 일을 네.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저는 1월 6일 날 그 북한이 4차 핵실험, 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하겠다는 얘기를 작년 10월에 했거든요. 7차 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이 대표단도 초청을 해야 되고 네. 또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그럼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필요한데 정반대 조치를 했거든요.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하고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국가와 원수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정말 이 전 세계의 의표를 찌르고 이단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유엔 제도를 돌파하겠다는 의미에서 현재 핵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이상 자기들 유엔 제재 270호가 네.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핵실험을 해서 완전한 핵포위 국가를 인정받아야만 되지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해서 당대회 전에 핵실험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정은은 지금 득실을 따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말씀대로 5차 핵실험까지 감행을 해버리면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중국과의 물밑 접촉 가능성, 이 부분도 염두에 둘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물밑 접촉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북중 관계는 사상 최악인 상태인 것 같고 벌써 북중 관계가 많이 나빠진 것이 2013년도 2월 달에 3차 핵실험 이후에 네. 나빠졌죠. 그래서 작년도 10월 달에 유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원이 와가지고 북중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상당히 관계가 많이 봉합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도 12월 12일 날 네. 모란봉 악단이 갑자기 중국에서 철수하면서부터 또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현재 관계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네. 만약에 또다시 5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중국도 북한을 더 이상 비호하기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4월 25일 어저께 환구치보에 보면은 만약에 북한이 또 한 번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보호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5차 핵실험 하게 된다면은 시진핑 주석의 북한에 대한 분노, 그다음에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 이것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요번에는 안보리 제재가 추가 제재가 이제 시작된다면은 중국도 과거처럼 북한을 이렇게 비호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중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북한이 만약에 정말로 5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제사회에 있겠습니까? 네, 일단 2270호에 달려있던 단서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은 이제 민생용으로 네. 이제 이 특정 부분에 이제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도 이게 민생용으로 쓰이는 거, 민간 경제용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거래가 가능하게 단서를 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유 같은 것도 결국은 이게 이 고려 항공기의 귀환을 위한 급유일 경우에는 허용이 됐고요. 네. 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 일반 민생 경제에서 쓰는 부분들은 허용이 됐어요. 이것들 자체가 일단은 다 전제가 없어지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아마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북한의 이제 핵 보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국제사회의 의지의 문제인데 네. 중국까지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걸 할 수 있을 거냐는 지금 분석들도 나오는 건데요. 네. 하게 되면 아마 중국까지도 분명히 여기 동참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얘기되던 세컨더리 보이콧 다시 말해서 북한과 이 거래를 하는 제3국 기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사실 이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성패를 주고 있는 것이 중국 중앙 정부도 있지만 중국의 기업들이었어요.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이제 한국과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생기고요. 이 경우에 중국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과거와는 달리요. 과거에는 중국이 사실은 2270호에 동참을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이것 때문에 중국의 민간 기업에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도 전환이 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핵실험을 하는 게 과연 북한의 득이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김 교수님, 그 북한의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립니다. 네. 5월 초에 열리는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네.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날짜를 공개 안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정치국 당 정치국 회의에서 5월 초에 회의한다는 당대회 개최한다는 것만 확정이 됐고 네. 나머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5월 2일 날 개최하지 않겠나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북한이 70일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당대회가 70일 전투가 끝나는 것이 5월 2일입니다. 과거에도 100일 전투, 6차 당대회 때 100일 전투를 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6차 당대회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5월 2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에 5월 7일 나온 것은 네. 7차 당대회니까 7일이 아니겠나라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10일설도 한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현재 날짜는 정한 게 바가 없습니다. 현재 날짜를 정해지는 것은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12개 시도에서 노동당 대회 대표로 선출됐거든요. 네.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에 그 날짜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보면은 북한이 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한 닷새 정도, 4일에서 5일 정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은 꼭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이 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느 날짜로 북한이 정하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날짜도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우방국 인사들의 초청 외교 움직임도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7차 당대회가 어떤 북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요. 다른 국가들하고 관계를 할 때는 프로토콜, 의전이라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초청장 보낼 때 네. 일정을 블랭크로 해가지고 이 날짜, 특히 고위급에 보낼 때 이 날짜 중에 10거니까 당신 시간 비워놓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날짜가 공고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국가들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내는 윤곽이 나올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5일이냐 7일이냐에 따라서 지금 열흘 내지는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 때 아무리 북한이랑 친한 국가라고 해도 네. 그 국가에 상당한 고위급 인사가 오기는 힘든 구조예요. 다만 이제 그 전통적으로 북한하고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어요.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네. 아니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위급은 아니라 그래도 시간이 촉박해서 초청장을 보냈을 경우에는 사절단을 보낼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도 만약에 북한이 당대회 이전에 추가적인 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인사를 또 파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참석을 할 거냐라고 짐작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제재 분위기 이런 것을 고려를 할 때는 다른 당대하고 비교할 때는 훨씬 좀 줄어든 네. 외빈단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건 분명하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당대회 전까지 내부 결속을 다지고 또 대외적인 과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궁금한데요. 앞서서 핵실험할 가능성도 점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화 국면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지 어떤 행보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대회 전에는 북한이 외부 세계하고 대화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현재 외부 세계와 대화를 하려면 일단은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번에 그 7차 당대회에서 네. 내세울 것은 경제 분야는 전혀 없고 내세울 것은 핵미사일만 핵미사일 분야에서의 발전만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번 7차 당대회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7차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 대화 국면은 전혀 불가능하고 당대회 끝난 다음에 북한이 유엔 제재가 점점 더 그 효과를 발휘하고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북한이 현재 가진 핵 동결 또는 핵실험 중지만 가지고 미국과 대화를 시도한다든가 육자회담 개최를 중국에 추선해 주기를 요청하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